단타 매매를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금요일 시장은 사람을 꽤나 조급하게 만드는 시장이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계속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최근 몇 달 동안 시장을 보면 마치 돈이 이런 대형주들로만 몰리는 것 같은 분위기마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만 뒤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주말 금요일 시장은 그런 압박감을 계속 만들어내는 하루였습니다. 5월 29일 증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었던 게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특히 프리마켓에서부터 일단 이 LG전자는 굉장한 거래대금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정규장 개장 이후에는 LG전자가 이렇게 장 초반에 조정을 받을 때 LG CNS는 정규장 개장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LG전자를 따라잡으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을 상당 부분 LG CNS로 좀 끌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삼성 SDS 같이 좀처럼 장 초반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힘든 이런 종목들마저도 보시면 LG CNS와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뭔가 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확연하게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대형 우량주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중요하게 봤던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날 제가 거래한 날이 금요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목요일날 5월 28일이거든요. 5월 28일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뉴스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 잠시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가 다음 달에 이제 방한을 해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첫 공식 회동을 가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사가 로봇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협력할 가능성이 부각이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과거에 이제 LG전자와 로보틱스 협력을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보시면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LG그룹의 이제 AI, 엔비디아와 LG그룹의 AI 그리고 로봇 사업 확대에 대한 가능성. 이런 식으로 이날 시장은 보고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특히 로봇 관련 테마에 속해 있는, 업종 테마에 속해 있던 종목들이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왜 이런 움직임이 있나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요런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둘 사이에 어떤 하나의 이제 그럴듯한 맥락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걸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을 할 때 이걸 두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트레이더의 관점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은 이런 식의 로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LG전자와 LG CNS를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로 좀 압축을 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뉴스를 봤다 안 봤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이 뉴스가 실제로 시장의 자금 흐름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아무리 좋은 게 나온다 한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장중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대금도 몰리고 강한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날은 저는 이제 LG전자 그리고 LG CNS, 자, 이 두 종목을 집중을 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LG CNS의 흐름이 훨씬 더, 지금 보시면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장 초반에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9시 18분쯤에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점에서 한 1시간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11만 2,300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저는 이제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요. 자,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눌림 구간에서도 한번 샀다가 바로 이제 팔고 좀 더 확실해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돌파 타점에서 전량 다 매수를 하고 지금 현재는 보유 중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도 있는 게, 저는 이제 9시 한 9분쯤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서 요렇게 조정을 받고 뚫어주면은 제가 이제 원하는 그림은 이거였거든요. 9시 한 9분 10분까지 가다가 요렇게 좀 눌렀다가 가는 거였는데, 여기서 한참을 더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은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아쉬웠는데요. 왜냐하면 원칙대로 아무리 매매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 돌파 자리 이 가격대가 28%를 훌쩍 넘어가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매매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실 이런 자리가 뭐 마음이 편할 수는 없겠죠.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출범한 이래로 여러분들 뭐 LG전자부터 해서 뭐 LG그룹주 전체가 사실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요즘은 이제 조금 보기가 쉬운데,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주가 하루에 막 20% 이상씩 요즘처럼 급등하는 상황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아마 이런 분들은 더 공감을 하실 텐데, 자, 오랫동안 이 증시에서 자, 이 테마주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LG CNS 같은 이런 종목은 프리마켓이 적용이 되는 자,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 월요일 날 이 시가를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유한 종목이 만약에 상한가에 들어갔다 행여라도, 그러면은 그 다음날 시가에 저는 그냥 전량 다 매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이 동시호가 제도가 없습니다. 동시호가는 이제 정규장 시작 10분 전에 이제 8시 50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프리마켓에서는 동시호가가 없다 보니까 이 프리마켓에서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보다 또 더 큰 문제는 완전히 뭐 거래량 없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가가 막 이렇게 아래에서 뚝 떨어져서 시작하는, 근데 밑에 보면은 거래대금이 아예 1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 1초 만에 큰 변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제가 아마 월요일은 이제 조금 더, 원래는 이제 시가에 다 던지지만 월요일은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바로 시가에 바로 날렸다, 그러면 아무 거래량도 없는데 밑에서 뚝 떨어져서 그냥 체결돼 버리는 희한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시장을 돌아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 올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올해 남은 시간과 그리고 뭐 내년, 내후년도 과연 올해처럼 대형주가 이렇게 오랫동안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또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믿기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소 테마주 위주로 오랫동안 매매를 해온 분들에게는 저는 이 2026년이 장은 상당히 좋았지만 오히려 심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뭐 언론, 유튜브 뭐 이런 데서 아니면은 뭐 드물게라도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 뭐 LG, 이노텍 이런 것도 보면은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이노텍 같은 종목으로 막 몇 배 수익을 내서 막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뭔가 치열하게 발버둥을 쳐온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열심히 한 분들일수록 오히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강대강 뭐 감에 의해서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먹었다가 망하기도 하고, 차라리 그러면 덜 억울한데 뭔가 계속 자기 나름대로 밤새서 공부하고 차트 많이 보고 이런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이 더 든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내 나름대로 복기도 했고 매매일지도 쓰고, 그리고 수년간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원칙도 만들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올해처럼 이렇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승하는데 자, 왜 폭발적인 결과가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시장을 오래 겪어보니까 한 20년 정도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이죠. 겪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는데, 뭐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은 시장에는 이제 조금 뭐라 표현해야 되지? 좀 잔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승장인데도 뭐 어떤 스타일은 엄청난 보상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뭐 어떤 스타일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빛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 1, 2년, 특히 최근 1, 2년 같은 경우는 뭐 장기 추세 추종 전략이라든가 또 뭐 예상치 못한 이 AI 관련 이제 시장 집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AI 대형주 집중 현상이 좀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맞춰서 미수 신용을 동반한 초강력 베팅, 그리고 또 뭐 한켠으로는 뭐 지수 레버리지 상품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최근 1, 2년은 굉장히 강한, 정말 예상치 못한 강한 보상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받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틀렸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 수익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혹시 내 방식이 지금 시대에 뒤처진 게 아닐까, 뭐 이런 불안에 저는 더 가까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을 오래 지켜보면 알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어떤 최강의 전략이 영원히 계속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늘 순환하고 뭐 언젠가는 또 다른 스타일이 빛나는 시기가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꾸준히 수익 내고 그리고 계좌를 지키고 크게 뭐 얻어맞는 거 없이 뭐 버티고 있다. 사실 이 자체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장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오고 변화는 생각보다 그냥 늦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보다는 이제 자신의,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지키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월 한 달도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복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